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무리 잘 지내던 커플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헤어진다고들 하죠. 사연 채널을 보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경을 맞는 커플들 이야기도 꽤 많더군요.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들을 때마다 공감을 했답니다. 우리 집을 무시하던 예비시모 때문에 파혼한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20대 중반에 임용이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선생님이었던 영향도 컸고요. 한창 예민한 중학교 사춘기에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 어린 나이에도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으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학창시절에 반해서 5등 안에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던 아빠는 듣기로는 안양 일대에서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오시는 아빠의 지인분들이나 후배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결과였죠.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성공보다 성인이 된 지금도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베풀고 사는 선한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봄아,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 왜요, 아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란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면서요? 꼭 그렇지는 않아. 이건 참 진리적인 문제에 가깝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란다. 나는 우리 딸이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글쎄,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싶니? 아빠는 제게 항상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일할 때 입는 옷 몇 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낡은 2층 집, 단종되어 찾아보기 힘든 20년 넘은 국산차 등 어릴 적부터 검소하고 소박한 아빠의 경제관념을 배워서인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살아왔더랬죠. 대신 자식들의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셔서 저도 대학은 석사까지 졸업했고 3살 밑에 남동생은 오랫동안 미국 유학까지 가 있는 상태였어요. 30이 되었을 때 아는 선배가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나이 앞에 3자가 붙으니까 맞선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똑똑하고 성격이 좋다는 말에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봄입니다. 저는 성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더 대단하시죠. 전 이제 막 신입인걸요. 상대남은 겸손하고 자상한 스타일이었어요. 다혈질적이고 마초적인 남자와는 맞지 않은 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죠. 저보다 2살 연하인 부분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새는 나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요.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때 남자친구 집에 첫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안양에서도 큰 규모의 공장과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게가 있는 5층 건물이 부모님 소유였고 집은 도보 10분 내외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더라고요. 저도 안양 토박이라 동네 자체가 부촌이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잘인 건 별로 없지만 들어요. 나는 진수 아빠예요.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대접하는 건 당연하지만 말 그대로 고생은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이라고요? 네, 어머님.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여자로서 직업은 괜찮네요. 아이 낳으면 교육도 잘할 테고. 그런데 나이가 우리 애보다 2살 연상이라고요? 네, 올해 30 됐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려. 우리 아들은 아직 20대 후반인데 아가씨는 30대잖아? 지금 당장은 서로 좋으니 모르겠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어린 게 맞아요. 임신하고 출산 때문에도 그렇고. 당신 손님 앞에서 무슨 실례야? 요즘 띠동갑 넘는 연상연하도 만나는 판에 2살 차이가 별수라고. 여보,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장남 결혼할지도 모르는 아가씨인데 따져볼 건 다 해봐야죠. 그럼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남동생이랑 아빠 이렇게 3 식구입니다. 아버님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곧 은퇴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부동산 하시면 재산은 좀 있으시겠네?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아빠는 평소 워낙 검소하신 분이라 모르겠어요. 일을 집에 일절 들고 오지 않으셔서요. 봉사활동은 많이 하세요. 그래? 모른다는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라 좀 물어봤어요. 나도 꽉 막힌 엄마는 아니라서 본인 좋다는데 반대할 생각은 크게 없고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는 처음이라 부모님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게 이런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마음의 준비 하나 없이 학벌, 직업, 가족관계, 집안, 재산, 건강, 내력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집중 질문을 받았더니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나 아까 엄청 떨지 않았어? 대답도 굉장히 어버버했지. 아니야. 똑부러지게 하던데? 어머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질문하실 줄 몰랐어. 원래 인사드리러 가면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유난히 예리하시긴 해. 나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크시고. 자기가 이해해줘. 첫인사는 낯설기도 하고 의뢰 다들 긴장하는 거래. 앞으로 자주 보고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아버님 만났을 때는 진짜 편하긴 하더라. 인상도 좋으시고 맛있는 술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빠는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뿐이야. 아빠가 내 아빠인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 사귀면서 양가를 자연스레 오고 갔고 만난 지 2년째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약혼을 하기로 했죠. 안양에 있는 작은 한정식 가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 길 차 많이 막히셨죠? 주말 점심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게 말이다. 아버님은 오셨니? 잠깐 화장실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마침 말하자마자 아빠가 식당 룸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아빠를 보고 놀라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너희 아버지 아니시지? 맞아요. 저희 아버지예요. 안녕하십니까, 사돈 어르신. 봄이 애비되는 이도영입니다. 저희 아빠를 한참이나 훑어보시던 시어머니는 돌연 아빠 부동산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봄이한테 아버지 하시는 일들 물어봤는데 자식들한테 일적인 부분은 일체 말 안 하신다면서요? 부동산 업계에서 30년간 계셨다면 투자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조그마하게 하고 있어서 별로 말할 것도 없죠. 저희는 가구점 운영 중인데 15억짜리 5층 상가 건물에 월세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투자 잘하셨습니다. 안양에도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안양에 건물이나 부동산 있으신가요? 요새 각광받는 곳들 꽤나 있던데요. 안양에는 하나도 없네요. 저는 투자는 안 한 지 오래라서요. 부동산 하신다고 해서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하긴 동네 부동산 하면 중개료 위주지 자산 운영하고 그럴 규모겠어요? 여보,
사돈 처음 뵙는 자리에서 돈돈 소리 좀 그만하지. 물어볼 거 충분히 많잖아.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워낙 부동산이나 자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빠는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을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빠 부동산 가게를 동네 전방이니 규모가 작아서 재산이 있겠냐는 둥 순전히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네 소유 건물이 15억이나 되고 월세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양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재산만 집요하게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제 얼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아빠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복잡하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고요. 일주일 후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는 거였죠. 내가 상견례 때 미처 전하지 못한 게 있어서 따로 불렀단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예단 목록이다. 우리 집 형제들이 다복한 편이라 목록이 좀 돼. 살펴보고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은 물어보렴. 알아서 준비 잘하면 더 좋고. 예비 시모가 준 목록에는 시댁 가족들 포함 삼촌네들, 이모네들, 신혼 가구들과 시댁 가구까지 대략적으로만 훑어봐도 30개가 넘는 목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시댁 가구까지 해드려야 해요? 당연하지. 너희 결혼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거 얘기 끝난 일 아니었니? 아니요. 진수 씨랑 생각해보자고만 했지 확정 지은 건 아니에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식 올리려면 1년도 안 남았는데. 보아하니 너희 집에서 따로 신혼집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아파트 방도 남는데 뭐하러 따로 살아.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시댁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 내가 가르쳐줄 것도 많으니 들어와 살면서 배우렴. 하지만 예단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집은 가족들도 별로 없고 해서 진수 씨랑 예단을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했거든요. 너희가 결혼에 대해 뭘 알아? 그런 시답지한 소리 마라. 말은 바로 해야지. 가족 인원 적은 건 너희 입장이고 그리고 진수는 대기업 다니잖니. 너도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려면 이 정도는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난 맘 같아서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처가에서 집안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네? 대기업 다니는 거랑 신혼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당연히 그런 잘난 남자 데려가는데 그것도 네가 나이도 더 많으면서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않아? 능력 있는 연하 남편 얻기 쉬운 거 아니다. 저도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어머니. 너는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집이 문제야. 그리고 이런 얘기는 혹시나 아는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너희 아버지 상견례 때 보니까 와이셔츠 뜯어졌더라. 엄마 안 계시면 너라도 챙겨야지. 백화점 가서 하나 사드려. 차는 폐차 직전이던데 네 월급으로 새 차 사드리긴 어렵니? 그러다가 도로 중간에서 시동 멈추면 어떻게 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거 못하고 다닌다. 어머니, 저희 집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빠 물건 허투루 쓰시는 분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희 아빠 못 사시는 거 뭘 안 해. 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내 아들 돈 버는 거 친정으로 가는 건 다른 얘기지. 어떻게 부동산 업계에서 30년 일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장만 안 할 수 있어? 곧 은퇴하신다면서.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 노후에 얼마나 좋아. 이야기 끝에 집으로 돌아와서 뻗고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가량 전부 자기 아들 잘난 얘기, 저희 집안 대놓고 무시하는 얘기를 듣고 오니 제가 순진하게 사랑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 못 산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있노라면 가난한 게 죄인가, 세상은 돈이 전부인가 하는 못난 마음도 올라왔고요. 봄아, 약속 다녀왔니? 아빠, 집에 계셨어요?
주말이라 나가신 줄 알았어요. 너 울고 있었어? 왜?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말해봐. 무슨 일인데? 오늘 진수 씨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예비 사돈을?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하신 거야? 예단 목록 주셨는데 제 능력 밖이라서요. 신혼집 얘기도 하시고. 뭘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래? 목록 줘봐. 평소라면 저 혼자 처리하거나 넘겼을지 모르지만 결혼은 집안 얘기도 오고 갔기에 아빠와 상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주면서 뭐라고 하든. 진수 씨가 대기업 다니고 저보다 연하니까 처갓집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 결혼은 집안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뭐? 갑자기 재산은 왜? 저희 집이 너무 기운다고. 자기네는 상가 건물에 아파트도 있는데. 암튼 뭔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느낌이에요. 속상했니? 우리 집이 그 집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물질적인 걸로 비교당하는 게 생각보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서로 가족이 된다는 건데 누가 더 잘 사냐 잘났냐 따지는 게 우스워서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선생 말고 대기업이나 들어갈 걸 그랬어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이런 무시 안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비 안 싸더니 상견례 때 말하는 뻔세가 예사롭지 않더니. 재산이야 따질 수 있다 쳐도 그걸 가지고 며느리 될 너를 무시한 처사는 가볍지 않구나. 월세 500만 원 받는 게 뭐라고. 네가 시집가면 고생할까 봐 아빠는 걱정이다. 진수 씨랑 일단 얘기 나눠보고 그래도 아니라면 저 결혼 다시 고려해 볼게요. 그래. 네 결혼이니까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만약 결혼한다고 하면 아빠가 신혼집 해주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제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할까 싶어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결혼에 그렇게 무리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안 재산이 어쩌고 했지만 정작 결혼 당사자들끼리 결혼 준비 비용이나 저축액은 제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일한 지 7년 차에 가까웠고 약혼자는 이제 2년 차였거든요. 각자 결혼 비용을 문제로 삼는다면 제 쪽에서 제기해야 할 판이었어요. 진수 씨, 나는 어머님이 주신 예단 목록 할 능력 안 돼. 그리고 시댁에서 신혼생활 하라면서 시댁 가구를 바꿔달라고? 어머니한테 우리 시댁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냥 엄마가 하도 뭐라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게 그냥 얼버무린다고 될 일이야? 사람이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상견례 때도 우리 집 재산 가지고 뭐라 하실 때 자기가 나서서 중재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니야? 어른들 다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럼 너가 있으면 되겠네. 뭐? 자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나서? 나 혼수도 예단도 간단하게 하고 싶어. 애초에 부모님들 도움 없이 각자 힘으로 결혼 준비하자고 했잖아. 그걸 왜 확실하게 말 못해? 나 이런 식이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결혼해서도 진수 씨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나오면 난 못 살 거야. 그럴 바에는 지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봄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주변에 얘기도 다 하고 준비도 시작하고 있는데. 난 그런 준비보다 우리 관계가 믿음이 있고 가족이 되고 싶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이만 갈게. 제가 우리끼리 의논한 대로 결혼 진행을 할 수 없다면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강하게 말한 게 약혼자에게는 충격이었나 봐요. 자신의 엄마를 찾아가 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결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의논한 대로 간소하게 할게요.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가 그러든? 내가 요구하는 게 많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웃기는 애네. 엄마, 봄이 얘기에는 왜 항상 뾰족하게 구시는 건데요? 저도 보고는 있는데 불편해요.
평소처럼 설렁설렁한 생각하지 마. 배우자 맞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가 못하니까 엄마가 하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저녁 불리는 조건 아니야. 너 정도면 학벌, 직업, 외모, 집안, 나이 등등 두루두루 괜찮아. 훨씬 더 대단한 여자 만날 수 있다고. 내가 해오라는 것도 못 해올 정도면 집안이 너무 키우는 거 아니니? 엄마, 저는 봄이 아니면 안 돼요. 가난한 집안에 장가가면 안 돼. 네가 버는 돈 그 집 구석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십 년 동안 등골 브레이크 할 거야? 혹 달고 결혼할래? 이번에 걔한테 절대 밀릴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기세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 봄이 손바닥 안에 놓을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엄마, 내가 요구한 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너도 결혼 못한다고 해. 누가 아쉽다고? 결혼 문제로 집안끼리 대립하다 보니 사이좋던 약혼자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결혼을 반대하시고 입장 차이가 생기자 약혼자와 저는 가끔 연락만 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2주 만에 서로 시간을 맞춰 만나게 되었고요. 어머님은 뭐라 하셔? 엄마는 예단은 그대로 하고 신혼생활 우리 집에서 계속 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는데? 나도 우리가 말한 대로 간소하게 하고 신혼집도 알아서 구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먹히지. 결론은 그게 다야? 그래서 결국 어머님 요구대로 따르자는 거야? 진수 씨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게 맞아? 당연하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엄마 얘기도 무시 못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그럼 지금 우리 결혼에 이렇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게 옳다는 거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떻게 너도 네 입장만 요구해. 결혼 그만두자고 말한 것도 솔직히 너랑 아버님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우린 결국 서로 입장 차이로 결혼 못하는 거네? 지난 2년은 도대체 우리한테 뭐였니? 그래, 끝내자. 파혼의 우리. 봄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집으로 오는데 2년간 연애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마마보이의 줏대없는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왜 울면서 집에 들어오냐고 물어도 대답할 기력이 없어 방에 들어가 버렸죠. 후에 진정이 되고 도저히 서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의견이 안 좁혀진다며 파혼을 선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만 보시다가 방으로 가셨고요. 학교에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어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신인은 약혼자와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파혼을 선언했으니 더 이상 의미가 없었지만요. 마음 같아서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 아빠에 대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파혼 선언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야 득달같이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 우리 정리된 거 아니야? 결혼 관련해서 예약했던 것들도 정리해야 하고 원금 못 돌려받겠더라. 그렇겠지. 왜? 돈이 아까워? 내가 낸 부분이 더 컸으니까 나도 낼게. 반반 부담하자. 금액이랑 계좌 보내줘. 그것도 그렇고 장인어른이 우리 부모님 가구 대리점에 다녀가셨대. 아빠가? 왜? 오셔서 난리도 아니었나 봐. 전 약혼자의 말인즉 아빠는 제가 파혼하고 기가 죽어서 지내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그쪽은... 안녕하냐고 인사는 못하겠습니다. 왜 온 건지 아시죠? 파혼한 마당에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내가 도저히 그냥 끝낼 수 없어서 왔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내 딸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건 못 참지. 제가 뭘 무시하고 상처 줬는데요. 대개 따님은요. 우리 아들은 파혼당해서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출근했어요. 알기나 하세요?
내가 사돈이 이런 자리인지 알았으면 애초부터 결혼이 뭐야. 사귀는 것도 반대했을 겁니다. 대개 아드님이 괜찮아서 결혼시키려 했더니 사내놈이 줏대가 없지를 않나. 시어머니 자리가 돈을 밝히고 과한 혼수 요구하지를 않나. 당연히 우리 아들 잘났고 우리 집도 살만하니까 그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당 목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없이 사니까 어마무시했나 보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뱁새하고 황새가 어울릴 말입니까? 애저녁에 결혼 취소하길 잘했네요. 애들 결혼에 이렇게 부모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맞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집안끼리의 결합을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이 나서야지. 그리고 우리 집 못 산다고 무시했다면서요. 15억짜리 상가에 월세 500만 원 자랑하는 꼴이라니. 이렇게 작은 꼬마 건물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못 사는 집에 우리 딸 결혼 안 시켰을 겁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돈이 없으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지금 우리 상가가 꼬마라고? 당신이 뭔데 비웃어? 어이가 없는 게 누군데? 제가 가난하다는 오해는 풀어야겠수다. 김 비서 들어오게. 사장님, 말씀하신 서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님도 10분 안에 도착하신다는 연락 왔고요. 수고했네. 오늘 다른 일정은 다 취소했으니 먼저 퇴근하게나. 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제가 가진 재산 일부만 들고 왔어요. 두 눈 똑똑히 확인하라고요. 이런 증거 없으면 안 믿는다고 난리칠 것 같아서 친히 들고 왔으니. 일시 100천... 260억?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쇼예요? 서울 강남 빌딩? 사람을 속이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아까 저 비서란 사람도 알바죠? 속고만 살았나 이 아줌마가. 제가 그럼 부동산 30년 일하면서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IMF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이런 건물 더 있습니다. 월세만 1억 넘게 받고 있고요.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다 때가 되면 물려주고 말할 거였고 이번에 결혼하면 딸이랑 사위한테 일부 물려주려고 했었죠. 금방 본 그 서류 부동산을 사위랑 딸한테 주려고 했고요. 260억짜리 강남 빌딩을요?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 아이고 김재벌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행사하셨어. 친구 얼굴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나보러 이 동네 왔나 했는데 가구 점은 뭐야? 딸내미 결혼한다더니 가구 보러 왔어?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정 여사 생각나서 불렀지. 정 사장님, 저희 가구 점은 웬일로? 얘 친구가 여기 오라고 해서. 배 사장도 이재벌 아는 사이야? 네? 이재벌이라니요? 뭐야, 모르는 사이야? 이도영 씨,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잖아. 재벌 수준 자산가 아닌가 몰라. 몰랐나 보네? 나도 이 양반 덕분에 안양부동산 장악해 먹었잖아. 네? 맙소사, 그러면 260억이 진짜였어? 배 사장, 정신 차려. 왜 이렇게 펄펄 떨어? 괜찮아? 사돈, 내가 사돈 댁을 잘못 봤네요. 결례가 많았습니다, 사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아빠에게 매달렸고 아빠는 매몰차게 이런 집에 딸 시집 보냈다간 평생 고생할 거라면서 완전 끝이다 하고 나오셨대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빠에게 전 약혼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제서야 재산이 꽤 있다며 순순히 시인하시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희 남매에게 일부 주려고 했다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에 환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현실감이 안 들더군요. 그저 멍하니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아빠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선생, 오늘 손님 오기로 했어? 어떤 아주머니가 이 선생 불러달라고 하던데?
평일 점심시간 밥을 먹으러 가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전 약혼자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건 뻔하고요. 얼굴 마주보고 차 마실 생각도 안 들어서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직 할 말 남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가,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 달라고 왔어. 사돈한테도 말했지만 내 소견이 좁아서 이런 무례함을 저질렀네. 화 풀고. 누가 아가예요?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마무리했어요. 결혼 비용 들어간 거 반반 다 계산해서 돌려줬고요.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저희 연락 안 하고 안 본 지 한 달가량 된 거 모르세요? 남남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결혼까지 앞둔 사이였는데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만 3채가 넘는다지? 그리고 제일 비싼 걸 우리 진수랑 보미한테 물려주시려고 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다 오해했지 뭐야. 아버님 참 대단하셔. 재산 얘기하지 마세요. 진수 씨랑 다시 재결합할 일도 없겠지만 아빠가 주신다고 해도 재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그릇으로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서요. 무슨 소리야? 그 아까운 걸. 너가 안 받으면 우리 아들이 받으면 되지.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태어날 손주에게도 더 없는 복이고. 우리 서로 빨리 가족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하세요? 제 얘기 여태 못 들으셨어요? 저희 다 정리됐다고요. 손주는 뭐고 가족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무서워지려고 하니까 이만 가세요. 내가 반대해서 결혼 엎은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결혼 허락한다니까. 그럼 다시 결혼하는 거지. 돈돈거리면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공포영화를 본 것처럼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고 뭐고 사람 말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건 여전하더군요. 저희 집안 재산 없다고 무시할 때와 지금의 저를 대하는 것을 보니 만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고요. 봄아, 이제는 모자가 쌍으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구나. 퇴근하고 오는 길이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 나 할 말도 없어. 우리라는 말도 쓰지 마. 징그러우니까. 너희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재벌이라며. 엄청 잘 산다고 들었어. 그날 나랑 통화할 때 너가 나한테 해준 말이야. 난 몰랐어. 그리고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재벌 아니래. 그냥 친구가 오버한 거라고 하셨어. 재산가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엄마 반대도 사라졌고 우리 결혼하면 장인어른이 강남 빌딩 주려고 했다길래. 진짜 무섭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 애초에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웬 욕심이 그렇게 그득해? 너 이제 보니까 너희 엄마랑 판박이다? 어쩜 이렇게 돈에 환장하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다 맞춰주신대. 신혼집도 따로 살고 예단도 안 해도 된다 하셔. 이미 늦었어. 아무리 태세 전환해도 나는 그런 시어머니 싫어. 너 같은 남편도 싫고. 봄아, 우리 사랑했잖아. 난 지금도 사랑해. 아니,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엔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남 빌딩이 탐나는 거겠지.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우리 집 못 사는 게 너도 마음에 걸렸었나 봐?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랑 돌려 말하는 게 뭐가 달라? 담겨있는 뜻은 똑같은데. 그만 가라. 앞으로 오지 말고. 전 약혼자는 오해라며 당황한 듯 제게 매달렸지만 아무 미련도 마음도 남지 않은 제게는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무릎까지 꿇고 붙잡았지만 저는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하는 저 집안과 더 이상 얽히기 싫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평생의 반려자를 맞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년 전 아빠의 친구 조카를 소개받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꺼이 결혼을 결심했더랬죠.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 오셨네. 내가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예감했지. 본능적으로 우리 식구 될 줄 알았다니까. 고모님, 안 그래도 아빠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밥 같이 하자셔요. 우리 이재벌은 바빠서 되겠나? 뭐 어때? 이렇게 이쁜 딸을 주고 갔는데 우리 조카가 속 썩이고 하는 건 없지? 워낙 성품이 좋은 애란다. 알고 있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의 오랜 친구인 고모님은 제가 2년 전에 파혼을 하게 된 경위를 들으시고 얼른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확정지었을 때도 제게 그 가구점 사람들은 보는 눈도 없고 인간이 덜 돼서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 소개받은 지금의 제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중견기업의 후계자였습니다. 진짜 소위 말하는 재벌가 사람을 소개받는다 생각하니 얼마나 떨리던지요. 남편도 만나보니 인성이 남다르다 했지만 시댁 부모님들도 인품이 넉넉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은 고모님 덕분에 아빠와도 예전처럼 알던 사이라 큰 트러블이 없었고요. 아버지와 함께 봉사 모임을 다니시는 시부모님들은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시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었고 그걸 보고 자란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저도 한 번의 파혼 경험으로 결혼이란 비슷한 가치관과 분위기를 가진 집안끼리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말해도 되겠지? 너랑 파혼했던 그 집 이번에 쫄딱 망했지 뭐야. 사람 껍데기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할 때 알아봤어. 네? 망하다니 왜요? 건물도 있고 월세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코로나에 장사 있어? 자재 수입 막히지. 가구 공장에 대리점 문 닫게 돼서 사업 접었다 하더라. 심보를 유하게 먹고 베풀고 살았으면 주변에서 도왔을 텐데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 상가 건물 팔았어.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누가 샀게? 누가요? 고모님요? 에? 저희 아빠가요? 그럼 너희 아빠가 아마 사심을 쬐끔 담아서 복수 아닌 복수한 거 아닐까? 이재벌 생각보다 집요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거든. 사람이 그래야 출세한다. 이제는 다 과거가 되어버린 일이지만 가끔 떠오를 때마다 아직도 흠칫했거든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모자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들더니 결국 끝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서울 출장 일은 잘 끝나셨어요? 그럼 아빠 일 하나는 끝내주잖아. 은퇴 번복만 안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올해만 봐줘. 내년에는 꼭 은퇴하고 놀러 다니며 살게. 작년에 건강검진 주의 요망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아빠가 진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도 곧 미국 박사 졸업하고 한국 들어온다고 하고 아빠 손주들 태어나서 크는 것도 보셔야죠. 손주? 생각만 해도 좋다.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데 아빠, 그 집 상가 건물은 왜 사들이셨어요? 응? 들었니? 정 여사가 너한테 바로 일러 바쳤구먼.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세요? 우리 무시하고 뭐라 한 거요? 그냥 정 여사가 먼저 언급도 줬고 매물도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 코로나라 매매도 어려운 시기에 안 좋은 마음보다는 불쌍하게 여긴 것도 있어. 상가 내놨는데도 아무도 안 샀다 하더라. 시기가 어려우니까. 사업 빚도 많고 빨리 정리하고 싶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사줬어. 아빠. 한 번 어긋난 인연이었고 삐죽하게 분질러졌지만 어떻게 그대로 마음에 두겠냐. 잘 보듬어서 다음에는 좋은 인연으로 싹 튀어주소 해야지.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안 그래? 진짜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아빠 반만이라도 닮아서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저는 얼마 뒤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축복과 보살핌 속에서 태교 중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면 이토록 자연스럽고 편안한가 봐요. 아니면 제가 아픈 만큼 성숙해졌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는 있죠. 혹시 내가 남을 자신만의 잣대로 재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타인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며 인사를 보냅니다.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